오늘 공정 기록은 이 한 바구니에서 시작합니다. 바구니 안에는 통신 기판들이 여러 방향으로 겹쳐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녹색 기판과 커넥터가 반복되는 비슷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한 장씩 꺼내 살펴보면 크기와 부품 배치, 접점의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이번 작업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판의 수량이나 외형적인 부피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방리 공정의 대상이 되는 금도금이 어느 위치에 분포하고 있는지, 공정액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통신 기판 전체이지만 그 가운데 금도금이 적용된 영역은 일부 커넥터와 접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업은 기판 전체를 하나의 금 함유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도금부의 구조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공정을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오늘 준비된 원료의 규모를 정확한 수치로 남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작업은 중량 확인입니다. 외관상 많은 양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작업량은 반드시 계량값을 기준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준비된 통신 기판을 저울에 올리고 표시되는 숫자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오늘 방리 공정을 위해 준비된 통신 기판의 총 중량은 28.16kg입니다. 이 수치는 이번 작업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기본 기록입니다. 공정에 들어간 원료의 양과 이후의 작업 결과를 연결하려면 최초 투입량부터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이 끝난 뒤에도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처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8.16kg을 금의 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량값에는 기판 본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커넥터 하우징, 각종 금속 부품, 납땜부와 실장 부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도금은 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맞닿는 일부 핀과 접점 표면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중량 측정은 금의 함량을 예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늘 처리하는 원료의 전체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계량값을 기록했으니 이제 이 물량이 어떤 형태의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번 물량은 동일한 기판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커넥터의 배열과 기판의 길이, 실장된 부품의 구성이 다른 기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대표적인 기판을 꺼내 나란히 놓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짧고 폭이 좁은 형태의 기판입니다. 작은 면적 안에 여러 종류의 커넥터가 밀집되어 있고 한쪽에는 길게 이어진 다핀 접속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은 검은색 커넥터와 갈색 계열의 다핀 커넥터, 길게 배열된 흰색 커넥터가 한 장의 기판 위에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기판보다 길고 넓은 형태입니다. 기판 중앙에는 크기가 비슷한 다핀 커넥터 두 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길게 이어진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소형 커넥터와 단자, 여러 실장 부품도 함께 확인됩니다. 두 기판은 전체적인 크기와 부품 배열이 다르지만 이번 공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금도금이 넓은 면적에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연결되는 커넥터의 핀과 접촉면에 나뉘어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판의 형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동일한 기판으로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출된 접점의 수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도금이 확인되는 부분을 더 가까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검은색 커넥터의 내부를 보면
얇은 접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여러 개의 접점이 좁은 공간 안에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옆에 있는 닫힌 커넥터에서는 굽어진 형태의 핀들이 외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도 핀의 원형 접점부까지 모두 금도금이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핀이 굵게 보인다고 해서 핀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핀의 표면에 금도금층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회수 대상은 핀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 형성된 얇은 도금층입니다. 길게 배치된 흰색 커넥터에도 많은 수의 금도금 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커넥터 전체가 처리 대상이 아니라 방리되는 부분은 공정액이 직접 닿을 수 있는 접점 표면의 금도금층입니다. 이번 물량에서 금도금은 기판 표면에 넓게 펼쳐져 있지 않고 각 커넥터의 접촉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진행하는 공정의 범위도 분명합니다. 기판 내부의 모든 금속을 처리하거나 기판에 장착된 부품 전체를 용해야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정액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금도금층을 기판과 접점의 모재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목적입니다. 커넥터 하우징 안쪽 깊은 곳이나 다른 부품에 가려진 부분처럼 공정액이 충분히 닿지 않는 구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정에서 회수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금도금부에 한정됩니다. 이 범위는 작업 결과를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판 전체에 포함된 모든 귀금속을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부 도금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표면 방리 공정입니다. 공정의 목적과 한계를 작업 전에 명확히 구분해야 최종 결과를 과장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금 추출 공정의 첫 번째 단계, 방리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용기에는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물에 방리제와 방리 촉진제를 넣어 공정에 사용할 용액을 완성합니다. 박이제는 기판의 접점 표면에 형성된 금도금층을 벗겨내기 위해 사용되며 방리 촉진제는 그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투입됩니다. 두 약제는 각각 정해진 작업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물속에 넣어준 뒤 투입과 동시에 충분히 저어주면 우겨줍니다. 용기 바닥에 약재가 가라앉거나 덩어리진 상태로 남으면 용액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용액 전체가 균일한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줍니다. 약재가 모두 녹고 방리 공정에 사용할 용액이 완성되면 준비된 기판들을 방리 용액에 투입합니다. 이제부터 관찰해야 할 것은 기판 전체의 색상 변화가 아닌 공정에 들어가기 전 확인했던 커넥터의 핀과 접촉면에서 금도금이 제대로 벗겨지고 있는지입니다. 또한 이번 물량은 한 번에 모두 투입하지 않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양만큼 조금씩 나누어 진행합니다. 기판이 지나치게 많이 겹치면 커넥터와 핀 사이로 용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판의 도금부가 용액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기판의 넓은 면보다 중요한 것은 커넥터 안쪽과 핀 사이입니다. 작은 접점이 밀집된 커넥터부터 외부로 길게 돌출된 핀, 길게 배열된 닫힌 접속부까지 방리 용액이 고르게 닿는 상태인지 확인해가며 공정을 이어갑니다. 방리 용액에 들어갔다 나온 기판은 기판 표면과 커넥터 내부 사이사이에 방리 용액이 상당량 남아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에 머물러 있던 용액이 다시 작업 용기로 떨어질 수 있도록 채반 위에서 잠시 배수한 뒤 바로 옆에 준비해 둔 1차 세척수로 이동합니다.
1차 세척의 목적은 기판 외부와 커넥터 사이에 남아있는 방리 용액을 먼저 씻어내는 것입니다. 1차 세척이 끝난 기판도 역시 채반에 잠시 걸어두고 내부에 남아있는 액체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중간 배수를 마친 기판은 다시 깨끗한 물에 담가 2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1차 세척이 기판에 묻은 방리 용액을 우선적으로 씻어내는 과정이었다면 2차 세척은 그럼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용액들을 한 번 더 제거하는 마무리 세척입니다. 2차 세척이 끝난 후에도 앞선 과정들과 동일하게 채반으로 옮겨 표면과 커넥터 내부에 남은 세척수가 아래로 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같은 순서를 다음 물량에 그대로 적용하여 반복 작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있던 기판이 방리 공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척까지 마친 기판은 채반에 차례대로 쌓여갑니다. 투입 전과 투입 후의 기판은 전체 형태만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판 본체와 커넥터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 전 금빛을 띠던 핀과 접점의 표면을 비교하면 방리가 진행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기록해야 하는 핵심도 바로 그 차이입니다. 기판 전체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아니라 공정 대상으로 정했던 외부 금도금층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리 작업이 끝난 현장에는 방리 공정에서 사용한 용액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세척수가 여러 용기에 나뉘어 놓여 있습니다. 기판을 직접 담갔던 방리 용액이 있고 방리를 마친 기판을 처음 씻어낸 1차 세척수, 중간 배수 이후 다시 사용한 2차 세척수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채반에서 기판을 배수하면서 추가로 모은 세척수까지 포함됩니다. 각각의 액체가 발생한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방리 공정에서 나온 공정액입니다. 이 공정액들을 여과지 위로 모두 부어줍니다. 방리 공정을 진행하며 용액과 세척수에는 처리 대상이었던 도금층뿐만 아니라 기판에 남아있던 작은 먼지나 커넥터 주변의 이물질도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의 기판을 반복해서 담그고 꺼내는 동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고형물이 용액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여과는 공정액에 섞인 고형 이물질을 먼저 정리해 이후 작업에 사용할 액체를 보다 일정한 상태로 만드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여과지 아래로 떨어지는 액체의 흐름이 멈추면 방리용액과 세척수의 1차 정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과를 마쳤다고 해서 금 성분까지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여과지는 액체 속을 떠다니던 고형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회수 대상 성분은 여과액과 함께 통과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용액으로 이동한 금 성분을 다시 고형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액체들을 반응이 진행될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이번 단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연말입니다. 아연말은 이름 그대로 미세한 분말 형태의 아연으로 덩어리 형태보다 용액과 맞닿는 표면적이 넓습니다. 용액 안에서 금 성분과 반응해 객상에 있던 회수 대상을 고형 상태로 전환하는 반응제이죠. 금은 방위 공정을 거치면서 기판의 접점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현재는 바로 집어낼 수 있는 금속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과액 안에 용액 상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고형물로 만들어야 다음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연말이 투입되면 아연이 용액 속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용의 상태로 존재하던 금 성분이 금속성 고형물로 전환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치환 또는 환원에 의한 회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판에서 용액으로 이동했던 금을 다시 액체와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되돌리는 단계인 셈입니다. 다만 이 반응에서 생기는 고형물을 곧바로 순수한 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에는 회수된 금 성분뿐만 아니라 반응에 사용된 아연의 잔류물과 용액 조건에 따라 함께 반응한 다른 금속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말 반응의 결과물은 완성된 금속 제품이 아니라 금 성분이 고형물 쪽으로 모인 중간 회수물입니다. 중간중간 반응 상태를 체크해가며 아연말을 추가 투입해주고 충분히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고형물들이 안정적으로 용기 하부에 가라앉도록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 먼저 반응 용기 상부에 남아있는 액체를 여과합니다. 이번 여과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은 상층액입니다. 하부 고형물은 반응 용기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위쪽의 액체만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이때 용기를 흔들거나 급하게 세우지 않고 서서히 기울이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미세 입자가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액체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여과지 위로 들어온 상층액은 아래쪽으로 통과하고 액체 속에 남아있던 소량의 부유 고형물은 여과지 표면에 걸러집니다. 상층액을 여과지에 걸러내고 반응 용기 안에는 아연말 반응이 끝난 뒤 바닥에 가라앉은 고형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는 회수된 금 성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아연말과 그 밖의 반응 잔류물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묽은 염산을 이용해 남아있는 아연을 처리합니다. 잔류 아연 처리가 끝나면 반응 용기에 남은 액체와 고형물을 앞서 사용하고 있던 동일한 여과지로 옮깁니다. 상층액은 이미 여과지 아래로 통과했고 여과지 위에는 액체에 섞여 있던 미세한 고형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미세한 고형물에도 남아있는 아연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염산을 통과시킵니다. 염산 처리가 끝난 뒤에는 고형물에 남아있는 반응액을 씻어내기 위해 여과와 세척을 반복합니다. 잔류아연 처리와 반복 세척까지 끝나면 여과지 위에는 다음 반응으로 이동할 고형물이 남습니다. 회수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여과지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모아 접고 접은 여과지는 다시 반응 용기 안으로 옮겨집니다. 반응 용기에 여과지를 넣은 뒤에는 왕수 반응을 진행합니다. 왕수는 여과지에 모여있는 금 성분을 용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왕수가 투입되면 접혀있던 여과지 안쪽까지 용액이 스며들고 반응이 시작됩니다. 반응이 이어지면서 여과지의 섬유 구조가 점차 풀어지고 원래의 모양을 잃기 시작하며 여과지에 붙어있던 회수 대상 성분도 왕수와 반응하며 점차 용액으로 이동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왕수 반응이 마무리되면 용기 내부에는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과 녹지 않은 잔류물들이 함께 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과를 통해 두 부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왕수 반응이 끝난 뒤 진행하는 여과는 앞선 여과와 화수 대상이 반대입니다. 아연말 반응 이후에는 여과지 위에 남은 고형물이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과지를 통과하는 액체가 최종 환원 단계로 넘어갈 금 함유 용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용기와 여과지에 남아있는 용액까지 빠짐없이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금함유 용액은 고형물 표면과 여과지 섬유 사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세척해가며 잔류물 사이에 남아있는 왕수 용액까지 아래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과와 세척을 마친 용액은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왕수 반응을 통해 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금을
다시 고형 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원 과정으로 이동합니다. 환원 전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요소입니다. 왕수 반응 이후 남아있는 질산성 반응을 정리하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원제를 투입하면 투입된 환원제가 금을 침전시키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잔류산화성 성분과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잡기 전에 용액의 반응 조건부터 정돈합니다. 반응이 안정되면 이제 용액 속 금 성분을 다시 금속성 고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환원제를 투입하겠습니다. 환원제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금의 침전 상태와 용액의 반응을 확인해가며 나누어 투입합니다. 환원제가 용액과 섞이면 용의 상태로 있던 금 성분이 금속성 입자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생성되는 입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바로 뚜렷한 덩어리 형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액의 색과 탁도가 달라지거나 미세한 입자가 퍼지는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입자 형태로는 시간이 지나도 입자들이 빠르게 가라앉지 않거나 작은 움직임에도 다시 용액 속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될 여과에서도 회수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으로 응집제를 사용합니다. 응집제는 환원으로 생성된 미세 입자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더 큰 응집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입자들이 연결되고 조금 더 무거운 응집체로 바뀝니다. 응집제가 입자 사이에서 충분히 작용하고 형성된 응집체가 안정적으로 하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뒤 확인해보면 바닥에는 어두운 색의 미세한 고형물이 보이고 위쪽 액체는 처음보다 분리된 상태를 보입니다. 이제 충분히 가라앉은 침전물을 여과지 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여과에서는 여과지 위에 남는 금입자가 실제 용융 단계로 이동합니다. 금입자가 여과지 전체에 넓게 퍼지면 이후 불필요한 여과지 면적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고 입자들이 종이 섬유 사이에 깊게 들어가 회수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과 흐름을 한쪽에 집중시켜 가능한 작은 범위 안에 입자가 모이도록 흘려보냅니다. 세척 또한 미세한 물줄기로 입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며 진행하다 보면 금 입자가 모인 구역과 사용되지 않은 여과지 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금 입자가 없는 여과지 부분을 정리해 도가니에 들어갈 종이의 양을 줄입니다. 여과지를 크게 움직이면 젖은 입자가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회수 구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깨끗한 부분만 조금씩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은 여과지는 금 입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모은 뒤 가볍게 눌러 과도한 물기를 줄여줍니다. 금입자가 모인 여과지는 도가니 위에서 건조시킵니다. 화구에 불을 붙이고 도가니의 온도가 서서히 오르면 젖어있던 여과지는 열을 받으면서 점차 탄화되며 얼레의 형태를 잃기 시작하고 내부에 있던 수분은 천천히 증발한 뒤 안쪽에 모여있던 금입자들이 도가니 바닥에 남습니다. 이제 건조 단계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입자 상태의 금을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합치는 용융 과정입니다. 용융은 약한 불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화력을 높여갑니다. 처음부터 최대 화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도가니 내부의 가벼운 입자가 불꽃에 밀려 밖으로 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입자들이 열을 받아 서로 붙고 무게를 갖기 시작하면 그 상태에 맞춰 화력을 점차 높입니다. 분말 형태로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서 점차 한 곳으로 모이고 주조틀의 중심과 도가니의 방향을 맞춘 뒤 용융된 금속을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금속의 열을 식히기 위해 잠시 물에 넣은 뒤 꺼내면 조금 전까지 도가니 안에서 액체 상태였던 금속이 단단한 형태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판 위에 있을 때는 수많은 핀과 접점에 나뉘어 있던 금이 긴 공정을 거친 끝에 이제는 하나의 결과물로 모였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셨을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정밀 저울 위에 올립니다. 표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뒤 최종 중량을 확인해 보면 이번 공정에서 회수된 금속의 총 중량은 3.43g입니다. 처음 준비했던 원료는 28.16kg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3.43g이라는 결과는 매우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비정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원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입니다. 처음 계량했던 28.16kg에는 기판 본체, 커넥터 하우징, 실장 부품, 납땜부, 기타 금속까지 모든 구성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로 금이 존재하는 영역은 그 전체 중에서도 커넥터의 접점과 일부 핀 표면에 형성된 얇은 금도금층에 한정됩니다. 즉, 처음에 28.16kg은 금이 포함된 원료 전체의 무게였고 지금의 3.43g은 그 중에서 실제로 분리, 회수된 금속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판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기판 전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접점과 커넥터에 얇게 도금된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10kg의 기판이라도 커넥터의 종류, 접점의 수, 금도금 면적, 도금 두께, 이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금 추출 의뢰를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소량의 기판을 그대로 의뢰하시곤 합니다. 이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판 전체의 총중량만으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한 기판에서 금도금이 된 접점과 커넥터만 선별해 별도로 모은 뒤 같은 중량으로 공정을 진행했다면 최종 결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금도금 부위만 다로 선별한다고 해서 기판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금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판 전체의 무게와 실제 금의 무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기판의 총중량을 금의 총량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바구니 가득 담겨 있던 기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커넥터와 접점이 있었고 각각의 접점 위에는 금도금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하나의 금속으로 모았습니다. 한 바구니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느냐입니다. 금도금이 적용된 부위와 구조를 구분해 보는 안목이 쌓이면 금 스크랩을 선별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료를 직접 처리하며 겉모습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재료의 특징과 공정 결과를 계속 기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스크랩을 보는 기준과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함께 쌓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